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한 5억 정도면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 저희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면 박사님 제가 영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월 이자 내고 원금을 그렇죠. 상환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손해도 안 보고 좀 올랐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2020년, 21년에 영끌해서 사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대출 갖고 하면 돈이 그 정도 되신다. 어떡할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이걸로 바로 파이어 가능한데요? 그런 순간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그 기쁨. 박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아리까리한 돈이었다. 근데 요새 너무너무 투자의 수단도 좋아지고 시장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5억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예전에는 뭐 10억도 그랬대. 요즘은 또 오히려 막 30억까지도 얘기하기도 그거는 이제 해요. 눈이 너무 높으셔서. 그러니까 그 분기마다 해외여행 가시겠다 이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평균적인 삶. 아까 이야기했던 분이 이제 집을 판다 그러셨으니까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신축 아파트나 괜찮은 30평대 아파트 중앙가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월. 그런데 안 가면 사실 월 100도 차고 넘치는 데가 되게 많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데다가 월 100에 숨은 쉰다인 200원 넘기고 플러스 알파인 100만 원까지 하면 400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게 지금 거주비하고 포함돼서 그것까지 다 포함된, 이제 월 400. 그러니까 월세를 거주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안 하면 지출이 줄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400에서 500 정도는 되게 차고 넘치는 돈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중위 소득이 얼마냐면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꿈은 크게 한 400 정도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5억 정도 있으면 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400 정도면은 1년에 한 5천 정도 5천 쓰고 정도 그러면 그게 한 10년이면 5억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려. 예, 그 돈을 안 굴리고 또 우리한테 연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아까 지금 맞벌이 부부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두 분이 지금 그 한 20년, 15년씩 각각 국민연금 붓고 앞으로도 조금이지만 이제 파이어를 한다 치면 지역가입자로 이제 붙게 되겠잖아요. 근데 집이 없고 소득 수준이 별로 많지 않은 인출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연금료는 훨씬 적게 내겠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45세다라고 생각하면 20년 정도는 좀 더 지출이 많다가 65세부터는 국민연금 나오는 만큼 지출이 주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죠. 45세는 받지 않나.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또 조정이 되니까. 자녀 리스크도 없어야겠네요. 평균적으로 지금 45세 가구가 대부분 애가 하나.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는 게 요 돈에 이제 애 학원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500 정도를 잡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10년 지나면 애가 이제 대학 가고 뭐 자기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또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고갈되지 않고 끝나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1억 넣고 연 1,800 넣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원금 1억에 1,800만 원을 넣는 이유는 인출할 때 세금이 없어야 되니까 비과세 되는 계좌에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한다고 하면 13억 8천이. 저걸 제가 20년 운영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매년 1,800만 넣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일반 개인이 운영을 해서 저 정도의 수익이나 저렇게까지 될 수가 날 있나요?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포트를 제가 공개합니다. 국민연금 따라 투자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의 한국 주식의 16.5%,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저게 이제 뭐냐면 외화 예금이죠. 외화 예금의 16.5%, 그리고 미국의 S&P 500의 16.5%, 금의 16.5%, 그리고 뱅가드 리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뱅가드 리츠, 우리나라에 상장 안 돼 있으니까 저거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만약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해외 리츠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국채 선물 10년, 저게 이제 우리나라 채권. 저렇게 아주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연 정기 입금을 연간 단위 1,800씩 저렇게 운용을 하면 연평균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9%에서 8%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5억 넣으면 매년 8에서 9%가 나오니까 거의 줄지 않고 가다가 500만 원씩 하면 연 6천 인출하는 시기에는 조금씩 줄겠지만 그다음 이제 자녀분이 독립하고 나면 확 내려가잖아요. 그 지출이 확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 또 버티면서 이제 점점 줄다가 국민연금 수령되면서 다시 또 안정을 찾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연금이 지난 26년 동안 저런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 정도 성과를 안정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저게 다 공개돼 있고 저 퍼포먼스가 최근 10년은 더 수익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 공포가 너무 만연해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걸 투자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저런 상품이 없었죠. 근데 지금 다 ETF 시장이 생겨서 수수료가 다 연 0.1% 정도 굉장히 저렴하고 저걸 ISA 계좌라든가 아니면
하면 연금저축계좌에 운용을 하면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인출할 때 이연해서 세금을 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퇴사하시면서 퇴직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더 넉넉하게.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목표가 저분은 13억 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어놓고 했는데 사실 이제 20년 안 해도 되는 거죠. 10억 근처든 5억 넘어서 10억 사이에서 자기 목표가 도달했을 때 납입을 스탑하고 인출을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여유로운 인생들을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30억이 돼야 되네, 10억이 돼야 되네 같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나라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전 알아요. 장사 속이죠. 연금이 고갈된다, 전 당신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수수료가 되게 비싼 상품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일부 리거들이 이런 식의 스토리를 푸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연금 계좌에서 연 1,800만 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월로 납입을 하면 150만 원씩 150만 원씩 이거를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한 해 동안 저축해가지고 연말정산 받는 2월에 탁 1,800 넣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매번 자꾸 금액을 넣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넣다가 보면 손실이 나는 해도 있고 버는 해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게 연평균 수익률이 8, 9%라는 것은 10년에 한 번 정도 손실이 나는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저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아니, 아무 리스크를 무릅쓰지 않는데 수익이 왜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저런 투자를 할 때 매월 계좌를 자꾸 쳐다보면 될 일이 없죠.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니까 저렇게. 저게 몇 년의 수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20년. 예, 20년 정도 운용을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뭐 쪼개서 1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러면 성공적인 전략 자체는 바뀔 수 있는데 저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뭐냐면 미국장 좋을 때 수익 좋고 한국장 좋을 때 수익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저기는 최근처럼 허니문 랠리로 주가 쫙 오르는 시기에는 또 저기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거는 손을 안 대도 되나요? 본인 마음인데 저걸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저게 다 n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쉽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1,800을 넣을 때 n분의 1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은 좋은데 미국 주식 안 좋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율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가정입니다. 100만 원 넣을 생각이었다라면 이번에는 많이 벌었으니까 안 넣고 대신 못 벌은 미국 주식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 반대네요. 오히려 지금 한국 주식이 잘 나가니까 한국 주식에 좀 더 몰아넣고. 예, 그거는 이제 단타를 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게 모멘텀 효과라는 거고요. 실제로 모멘텀 효과는 1년 이내에 투자를 할 때는 잘 먹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5년에서 20년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는 거기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출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뭘 믿냐 하면 인더 롱런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은 다 비슷해져. 그러니 올해 부진한 걸 더 사고 올해 성과 좋은 것은 덜 사자. 조합을 하다 보면 시장이라는 게 1년, 2년, 3년 계속 끝없이 오르는 장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장에 우리가 다들 와 그런 게 저기 10년을 오르는데도 안 꺾이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 보고 정말 시장이라는 게 끝없이 상승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n분의 1씩구나라는 거죠. 보면은 위에서 첫 번째 장에서 봤던 이 20년간의 장기 우상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앞으로도 저렇게 우상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 답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1999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6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이 성과를 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2000년에 정보통신거품 붕괴, 2002년에 카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우크라이나, 지금 올해 트럼프. 짧게 길게 해서 아무튼 위기가 7번 왔는데 저런 성과를 냈다라는 건 앞으로 오는 유형의 위기가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안 좋겠죠. 그러나 이 포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수많은 일들이 오더라도 그 해는 부진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렇게 출렁출렁거리지만 우상향한다라는 것. 이제 저걸 보고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의 투자는 과학인 면도 있지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뚝심.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게 IS 계좌에 1억 넣고 연금저축에 거의 12월 정도에 1,800만 한꺼번에 넣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아예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ISA 계좌가 이제 정말 좋은 계좌인데요. 요건 한도가 2천만 원. 한도 있죠. 1년에. 1년에 한도 2천만 원이라서 이게 되게 좋은 계좌입니다. 이자 소득세라든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한 200만 원까지 거의 면제. 그러니까 2천만 원 넣었는데 이자나 배당 소득세가 200만 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번 그런 매매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ISA고 이게 근데 한도가 있어요. 매년 2천만 원씩 넣다 보면 1억. 그래서 여기 출발점을 1억으로 한 게 이분이 한 5천만 원은 넣었다. 그래도 재테크 열심히 하면서 그 세제 혜택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이제 은행 예금 넣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걸 제가 아까 했던 6분의 1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박사님 미국 리츠는 저 해외인데 저거 꼭 해야 되고 그러면 5분법이 되면 돼요. 큰 수익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어디서 수익의 차이가 나냐면 빠질 때 좀 덜 빠지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포트를 늘리면 덜 빠져요. 더 종목을 마이너라고 추천드리는 게 한 개 넣는 것보다는 2개가 낫고 2개보다는 3개, 4개 가다가 한 6개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큰 아주 눈에 띄는 차이는 없어서 제가 6분법을 추천해요. 5분법도 좋고 4분법도 좋아요. 근데 제발 좀 하세요. 안 하고 이게 좋아 저렇게 폰평하지 말고요. 한 해 해보고 나는 4분법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나왔는데 400조의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 400조의 퇴직연금 중에 원리금 보장형에 가입된 돈이 그러니까 360조인가 350조인가 뭐하는 짓이에요. 은행 이자율을 받는 거잖아. 2%? 1%?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수면 밑으로 잠수하면 되는. 왜냐하면 실질 수익이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요. 얼마 전에 진주집 콩국수 먹으러 갔는데 15,000원 하더라. 근데 제가 96년에 처음으로 증권사 입사했을 때 6,000원이었거든요. 물가 3배 올랐다. 생필품 물가인데도 물가 3배, 4배가 기본인데 당신 앞으로 25년 뒤에도 똑같은 물가라고 생각하냐. 좀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내 돈 넣을 때. 현금으로 리밸런스. 연금저축 12월에 1,800만 원 늘 때 그때만 한 번씩 이렇게 n분의 1로 맞춰서. 그 귀찮으면 증권사 지점 가서 맞춰서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수수료 0.2인가 0.3 내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우니까 이제 MTS 잡고서 하다가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저 오프 지점 가서 그 매매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50대인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되죠. 대신에 3,800씩 넣어야죠. 50대가 됐는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악착같이 1억 깎게 물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다니던 거 아예 은퇴한 다음에 놀지 뭐. 건강이 더 중요해. 그러고 동네 뛰면 되는 거지. 뭔 골프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딱 하면 ISA 계좌에 2,000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 맥스로 1,800 3,800을 넣게 되고 5년 동안 열심히 넣어서 ISA 계좌가 1억이 되면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되면서 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하십시오. 저 전략이 10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내가 은퇴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야. 1억 깎게 물고 한 해 더 버티면 되죠. 1년 1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 수익이 연 8%에서 9%가 난다 그랬는데 저게 매년 8%가 나는 게 아니고 20%, 00, 20%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과 8%를 보장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조차 저렇게 세계에서도 제일 잘하는 편에 속하는 국민연금조차 2022년에 마이너스 8%였는데 전쟁 나면 마이너스 나죠.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15% 났잖아요. 플러스. 이걸 합쳐서 마이너스 저 연평균 수익률이 7%네 8%네 그러는 거라고요. 그럼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50대이지만 좀 성과를 내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가 이제 오늘 코코드림님 이야기에서 바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1996년에 모 증권사 아까 진주집에 콩국수를 먹으러 갔던 그때 6,000원 할 때 한 100명 정도 연수원을 같이 다니던 100명이 있었다고 치면 지금 연락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예, 그 3명은 전부 어디 회사 대표예요. 저 사람분들은 연락이 안 돼요. 96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외환위기가 바로 다음에 왔잖아요. 커리어가 망가진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때 빚을 져서 투자했으면 큰일 났겠죠. 5학년 5반인데 대부분 지금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지. 저희 세대들은 그때 회사를 딱 다니는데 그냥 그 은행 예금 가입하면 12% 줬어요.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에 관심이 없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은행 예금 금리가 12%인데 주식을 한다. 기대 수익률이 엄청 높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열리고 거기 잘 흘러가고 잘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연락되는 7명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이 50 정도 됐는데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없고 퇴직금 말고는 없어요. 이런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은퇴가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더 이제 조급한 마음에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확정 수익 막 이런 거에 되게 많이 흔들리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또 안 좋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나은 성과와 더 나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품들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최고는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한테 실제 수익이냐, 국민연금처럼 정말 지난 25년간의 트랙 레코드가 있냐? 없죠, 대부분. 두 번째, 국민연금은 수수료가 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연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커스터디 수수료를 합친 총 수수료가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 중도 해지할 때 환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6분법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20년간 운영을 하면은 안정적이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저게 뭐 13억이라는 게 이제 저기 세후 세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금 떼면 사실 하찮은 수익이 많은데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1,800의 ISA 계좌를 전제로 한 거니까 거의 세금이 없죠.